세계 훈련기 시장의 유일한 대안이 되어가고 있는 FA50의 최근 행보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600대 판매 목표를 세운 카이는 지난 10일 미국 수출 승인의 첫 관문인 DSP-5와 TAA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수출 협상에 돌입했는데요. DSP-5는 영업 허가를 위한 라이센스로 구매자에게 제한하기 위한 기술 정보 사용 허가서입니다. 그리고 TAA는 구매자 측의 기술 확인 및 성능 검증용 기술 정보 사용 허가로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술 자료와 수치의 사용이 허가되는 단계입니다. 그 이후 MLA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최종 허가로서 미 의회의 비준을 받게 되는 사실상 계약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현재 카이가 T-50A의 수출을 진행 중인 미국 내 프로젝트는 총 3개로 미 해군이 2025년 하반기 계약을 목표로 145대에서 220대의 UJTS를 2027년을 목표로 64대에서 132대의 TSA를 각각 도입하고 미 공군 역시 2026년 계약을 목표로 128대에서 244대 규모의 ATT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ATT에는 보잉의 T-7A가 이미 선정되었지만 어째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 T-50A의 재도전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카이는 2025년 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UJTS 사업 공략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UJTS의 최대 유일 경쟁자 역시 보잉의 T-7A인데요. 그러나 최근 T-7A에 대한 놀라운 반전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의 3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이미 한 차례 도입이 연기되었던 불안전 기체 T-7A가 기존 2024년 도입에서 1년을 더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심지어 조달 물량 역시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새롭게 발견된 비행 제어 결함 때문이었죠. 윙락, 사출, 고받음 가격에 이어 이제는 비행 제어까지 이 정도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보잉은 지금까지 T-7A 프로그램에서 약 13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또다시 한 차례 더 연기되면서 물량까지 줄었으니 보잉의 미래가 안 보잉. 또한 에어앤스페이스포스의 3월 13일 기사에 따르면 미 제19 공군 사령관 클라크 퀸 소장은 미 국방 프로그램 컨퍼런스에서 T-38은 노후화되었고 엔진 수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공군은 하루라도 빨리 T-7이 가동되어 교체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했죠. 초도 비행을 무려 2016년에 끝냈던 T-7A가 아직도 제대로 날지 못한다. 말 다 한 거죠.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된 거다. 특히 최근 그동안 미디어 행사나 밀리터리 전문 매체에서만 공개되어 소문으로만 돌던 T-7A 의 실제 스펙들이 사실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었는데요. F404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최고 속도가 간신히 초음속을 넘거나 사실 그마저도 안 된다는 루머가 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잉이 공개한 스펙에 따르면 최고 속도가 마 1도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확히는 0.975인데요. 이렇다면 순항 속도도 9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FA50이나 T-50A는 T-7A와 동일한 F404 엔진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최고 속도가 무려 마 1.5의 절대 상승 한도는 약 52,000피트 정도입니다. 특히나 T-7A의 내부 연료량이 4,500파운드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실제로 밝혀졌죠. 반면에 T-50은 내부 연료량이 약 5,500파운드이고 이것도 적다고 뒷좌석 드러내어 내부 연료를 늘린다고 난리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카이는 단저형 개발을 확정짓고 전투 반경을 크게 늘리기로 했는데요. 후방 좌석을 제거하고 연료를 더 싣게 되면 전투기 대비 그동안 약점으로 지목받았던 항속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국의 상황에 맞춰 단자기와 복자기를 묶어서 판매할 수도 있죠. 일석이조. 충격적인 것은 단저형 기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356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후방석 제거하고 연료통 만드는데 350억이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단저형 개발이 말이 쉽지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개발입니다. 후방석을 제거하면 공기역학적 무게중심이 뒤틀려 자칫 모든 설계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어느 한 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그 뒤로 줄줄이 사탕처럼 또 다른 결함이 발견되는 것이 항공기이고 그것을 T-7A가 몸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카이는 KF-21 단복자기를 개발하면서 얻은 수많은 노하우와 T-50을 수십 년간 개발하면서 작은 볼트의 개수 위치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숙련된 기술로 단저형 개발을 저렴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단저형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첨단 장비의 개발로 관제장치, 항법장치 조작을 조종사 한 명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훈련기와 전투기를 따로 구매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FA50 단저형은 최고의 또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FA50의 항속거리는 1852km에 외부 연료 탱크를 탑재하면 최대 2593km인데요.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FA-50 단저기는 기존 대비 810파운드의 연료를 더 실을 수 있어 임무 작전 반경이 공대공은 31%, 공대지는 28%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L-15, 미국 T-7A, 인도 테자스 등 동급 대비 최고의 성능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이라크, 폴란드에 이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FA-50 전투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 14대 구매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공군은 러시아제 미그-29, 수호-27 등 러시아제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등훈련기 전력은 체코제 L-39 2대만을 보유하고 있어 조종사 양성 체계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특히 노후화된 로우 미들급 러시아 전투기의 유지 보수도 어려운 상황이라 훈련도 가능한 서방제 전투기인 FA-50에 대한 구매를 추진하는 것이죠. FA-50과 T-50은 사실상 서방 진영에 현존하는 유일한 훈련 전투기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지 않았던 일본마저 최근 T-50 고등훈련기 도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노후화된 자국산 T-4 고등훈련기 200대를 대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인데요. 조만간 사업 착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후보 기종으로는 이탈리아 M346과 미국 보잉사의 T-7A가 경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M346은 납기, 비용, 유지보수, 가동률 측면에서 역대 최악의 훈련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T-7A는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선천적 기형을 갖고 태어난 장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방위성은 카이의 T-50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인데요. 싱가포르 에어쇼 2024에서는 방위성의 차관급 간부들과 카이 실무진이 두 차례 걸친 정식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T-50A를 구매하게 되면 일본은 어쩔 수 없이 T-50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훈련기를 다른 기종으로 결정하면 조종사 양성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고 F-35 조종사를 키우는데 미국과 훈련 시스템이 달라져 수십 년간 개고생하는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다만 회담 당시 일본은 카이 측에 최종 선정 시 미국에서 제작하는 기체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는데 이는 미 해군에 납품될 물건을 일본도 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T-50의 경우 미국의 판권은 카이가 독점으로 지니고 있기에 미국에서 만든 T-50을 구매하고 싶더라도 로키드 마틴이 아닌 카이와 계약을 치기로 하는 것이죠. 한때 F-시리즈 등 세계 전투기 시장의 거물이었던 일본이 자존심까지 구겨가며 한국에 도입 가능 여부를 묻는 것은 사실상 F-50 말고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 대안은 대안이었다. 한편 최신형 FA-50을 운용 중인 폴란드 현지에서는 성능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마르신 보르타 중령은 디펜스 입사와 인터뷰에서 FA-50을 도입함으로 기술적인 큰 진보를 얻었다고 전하면서 FA-50의 도입은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였죠. Pionu technicznego przy FA-50. Czy to dawny personel bazy pracujący wcześniej przy MIG-ach, czy nowi ludzie? Ogólnie w tym momencie mamy 67 osób, jeśli chodzi o personel techniczny przeszkolonych po samolocie FA-50. Samolot jest niezwykle skomplikowanym sprzętem. Tych specjalności jest aż 16. To są specjaliści różnych dziedzin. Wybieraliśmy tych ludzi przede wszystkim pod względem już pewnego doświadczenia, jeśli chodzi o eksploatację poprzednich samolotów, w szczególności to były samoloty MiG-29. Udało nam się kilka osób pozyskać z bazy z Poznania i z Łasku, czyli to są ludzie, którzy wcześniej eksploatowali samolot F-16. I mamy też kilka osób przeszkolonych, którzy są absolwentami szkoły w Dęblinie, podoficjerskiej szkoły zawodowej z Centrum Szkolenia Inżynieryjno-Lotniczego z Dęblina. To są młodzi ludzie, którzy dopiero rozpoczynają swoją karierę wojskową. Patrzyliśmy zarówno pod względem już pewnego doświadczenia, jak i znajomości języka angielskiego, gdyż cały proces szkolenia odbywający się w Korei był oczywiście w języku angielskim. Cała dokumentacja techniczna również jest w języku angielskim. Jest to po prostu absolutnie niezbędne do tego, żeby eksploatować tak skomplikowany sprzęt. W filozofii sowieckiej na tą zachodnią, bo jednak FA-50 to samolot konstrukcyjnie podobny do F-16. Tak, oczywiście były pewne różnice, jeśli chodzi o sam system eksploatacji tego samolotu. Sama dokumentacja, czy to w języku angielskim, systemy komputerowe, które nam wspomagają również eksploatację tego samolotu, to jest dla nas nowość. Natomiast sam samolot jest porównywalnie skomplikowany jak samolot MiG-29. Dla naszego personelu technicznego nie jest wielki problem, żeby poznać jego budowę, jego działanie. Bardziej to były problemy związane może z odmiennością samej dokumentacji oraz pewna bariera językowa na początku, która wiadomo, że też jest tutaj takim elementem, który nam utrudnia eksploatację tego sprzętu. Samoloty będą łatwiejsze w obsługach niż MIG-i?
Sądzę, że tak. Samolot MiG-29 już w swojej końcowej fazie eksploatacji wymagał bardzo dużego nadzoru, bardzo dużo trzeba było wykonywać czynności obsługowych. Pojawiały się nowe obsługi wynikające z biuletynów. No to było związane ze starzeniem się samej konstrukcji. Tutaj sam proces eksploatacyjny, z tego co mogliśmy zaobserwować, jest dosyć prosty, jasno opisany w dokumentacji. Natomiast też należy o tym wspomnieć, że wymaga też dosyć dużej ilości osób. Sama nasza grupa praktycznie dwukrotnie zwiększyła swój stan osobowy. Tak, wyjątkowo to było dla nas skomplikowane, bo Koreańczycy dostarczali nam te samoloty zgodnie z planem. My oczywiście już jesteśmy po przeszkoleniu w Korei, ale wiadomo, że nie mamy też tego doświadczenia samym samolotem. Musieliśmy wykonać wszystkie czynności związane z tym, co zostało określone w warunkach technicznych. Dla nas też była to nowość, żeby poznać zarówno dokumentację, żeby wiedzieć, co sprawdzać, w jaki sposób to kontrolować. Też do końca nie mieliśmy pewności w pewnych tu aspektach. Musieliśmy liczyć tutaj oczywiście na pomoc przedstawicieli z Korei, z firmy KAI. Natomiast no, wiadomo, że z każdym kolejnym samolotem przychodziło nam już to znacznie łatwiej. Natomiast samo tempo, najpierw musimy przejść ten proces. Sądzę, że zajmie to nam też z pewnością jeszcze parę miesięcy, kiedy rozpoczniemy szkolenie w Polsce naszych pilotów. Później rozpoczniemy proces już, jeśli chodzi o zastosowanie bojowe. Pamiętajmy też, że samolot ma możliwości nie tylko do atakowania celów powietrznych, jak i również do celów naziemnych i do tego typu zadań. Również ten samolot będzie 이렇게 전 세계에 1000대 수출을 목표하고 있는 FA-50이지만 중국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박한데요. 중국 매체들은 FA-50의 수출 호황은 단지 긴급한 안보 위협에서 빨리 만들어주기 때문이지 기술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고 부들부들대고 있습니다. 对于韩国军贸大卖这种现象呢，西方国家很不服气。他们觉得呢，韩国军贸产品呢都是跟随他们学习的所谓的这个模仿的东西啊，真的是这样吗？本期节目我们从这次波兰购买的韩国战斗机、主战坦克以及自行火炮。 首先，我认为波兰要货要得很着急，因为受这个地缘政治变化的一个影响，波兰一些老旧的米格29战斗机已经大批量的转让给第三方了。那么更重要的，就像刚才白老师提到的一点，FA-50轻型战斗机呢是美国的这个技术底子，所以呢，美制的武器装备和一些弹药是可以进行这种正常的适配。波兰方面呢也不需要花大力气去进行这种专门的这种培训，或者说呢，在它的后勤保障体系方面， 所以看起来呢，交货速度快是精英力压战损赢得这个大难的关键啊！因为波兰方面要的非常着急。 그러니까 빨리 잘 만드는 게 기술력이라고. 비오는 날 전투기도 못 띄우는 중국답다. 무튼 중국이 비판한다는 건 잘했다는 뜻. 오늘 한 줄 평. 느린 납품의 미국산, 가성비 취약의 일본산, 장고장만은 러시아산, 위세기를 합친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는 과학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